자, 이제 4장 연결 리스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연결 리스트는 linked list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연결 리스트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그 과정에서 매우 좀 중요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 처음에 어떤 프로그래밍 뭐 C 언어든 자바든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 연결 리스트 이전까지는 보통 자료 구조로는 주로 이제 배열을 사용을 해서 어떤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연결 리스트를 만나게 되는데, 물론 이 연결 리스트 이후에도 아직 우리가 해야 될 공부해야 될 자료 구조들이 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택도 있고 큐도 있고 또 트리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도 있고, 보통 이제 이런 정도가 학부의 자료구조 수업에서 다루는 주제인데, 뭐 트리 안에는 또 뭐 온갖 그 해괴한 종류의 수많은 트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 연결 리스트 부분이 제가 특별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보통 여러분이 이제 이 4장 연결 리스트에 대한 내용까지 공부를 하고 나면, 그러면 사실 그 이 이후 단계에서는 더 이상 어떤 코딩, 정확히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코딩 스킬, 그러니까 코딩 스킬이라는 말은 뭔가 내가 뭘 해야 되는지는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프로그램 코드로 표현하는 능력, 이제 그런 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이랑 연필을 갖다 주고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건 말이나 아니면 그림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걸 막상 실제로 프로그램 코드로 표현하라고 하면 그게 모든 그 자체도 이제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보통 코딩 스킬이라고 부르는데, 대체로 이렇게 연결 리스트 부분까지 제대로 소화가 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더 이상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 코딩 스킬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 어떤 코딩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자료 구조를 그 자체로 이해하고 또 그 자료 구조와 관련된 알고리즘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그 알고리즘이 주어졌을 때 혹은 어떤 방법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코딩할 거냐, 이런 건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어떤 그런 단계에 이제 여러분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건 공부를 제대로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연결 리스트라는 게 이제 그런 단계로 들어가는 마지막 과정, 마지막 스텝 정도의 위치에 있는 데다가, 또 이전에는 없던 조금 뭐랄까 코드가 좀 복잡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제 경험에 의하면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이 연결 리스트를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고, 좀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그런 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하여간 이 연결 리스트 부분을 제대로 잘 습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이렇게 1단계는 그야말로 프로그래밍 언어의 어떤 기초적인 문법을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하는 게 1단계라면, 2단계는 이제 적절한 수준의 어떤 코딩 스킬을 이제 습득하는 건데, 이제 대략 이렇게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그 목표가 주어지면 그거를 뭐 어쨌건 프로그램 코드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걸 우리가 코딩 스킬이라고 부른다면, 그 코딩 스킬이 어느 정도 완성되는 그 단계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걸 넘어서게 되면 더 이상 어떤 코딩 스킬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 자료 구조에 대한 이해, 뭐 이런 조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4장이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주제다.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4.1절에서는 연결 리스트의 어떤 개념과 또 연결 리스트 상에서의 기본적인 어떤 연산들, 기본적인 어떤 작업들, 그런 것들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리스트라는 말을 쓰는데, 리스트라는 것은 그냥 글자 그대로 어떤 데이터들이 이렇게 일렬로 쭉 있는 걸 우리가 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우리 일상 언어에도 리스트라는 말을 뭐 많이 쓰죠. 내가 해야 할 일 리스트, 장을 봐야 될 물품 리스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리스트라는 말은 어떤 데이터가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의 데이터가 쭉 있다는 거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순서가 의미를 가질 때, 그러니까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의 순서가 의미를 가질 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반대로 집합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여러 개 있긴 한데, 집합에서는 이제 데이터들 간의 순서 관계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순서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걸 우리가 집합이라고 한다면, 리스트라는 것은 이제 집합과 비교해서 데이터들이 순서 관계를 가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 원소가 누구냐, 이게 집합에서는 이제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이런 개념이 없죠. 집합에 속한 데이터들은 순서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없는데, 리스트에서는 이제 뭐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이런 개념을 가진다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리스트라고 부르는데, 아마도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다루는 데이터의 뭐 거의 대부분 한 70% 이상, 제 생각에 70% 이상은 리스트, 아무리 작게 잡아도 70% 이상은 결국 어떤 종류의 리스트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의 데이터의 리스트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이 데이터 리스트에 대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거냐라는 건 물론 이제 내가 지금 만드는 프로그램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건 뭐 그때그때 다 다르겠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하나의 데이터 리스트가 있다면 그 데이터 리스트에 대해서 내가 할 일 중에 이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흔하게 하게 되는 일들은, 예를 들면 새로운 데이터를 하나 더 추가한다던가, 리스트가 있는데 그 리스트의 맨 끝에 혹은 맨 앞에 혹은 뭐 어떤 중간에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를 하나 더 추가한다던가, 아니면 여기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하나 이렇게 삭제하는 거, 뭐 맨 앞에 데이터를 삭제할 수도 있을 거고, 맨 마지막 데이터를 삭제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가운데 있는 데이터를 삭제할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뭔가 삭제하는 연산, 그 다음에 이제 검색하는 연산, 이렇게 데이터 리스트가 있을 때 이 중에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통 검색 혹은 서치라고 부르는데, 이런 정도가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고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고 또 어떤 데이터가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고, 이런 세 가지 연산이 아마도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연산이겠죠. 물론 이제 뭐 실제 예에서는 뭐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지는 않고, 이 중에 뭐 삭제는 없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라는 것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지는 데이터 중에서 이제 가장 흔한 형태의 데이터인데, 이런 데이터의 리스트를 프로그램 안에서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은, 사실은 이렇게 이제 데이터 리스트가 있다면, 즉 그 하나 이상의 어떤 데이터가 일렬로 쭉 있는 이런 데이터를 내가 어딘가 저장해야 된다면, 누구나 제일 먼저 떠올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겠어요? 배열을 사용하는 거겠죠. 그 배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딱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료 구조이니까, 그래서 1번은 배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배열이 아닌 연결 리스트라는 또 다른 두 번째 방법, 그러니까 리스트를 배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저장하는 대표적인 하나의 방법이 연결 리스트인데, 그 연결 리스트를 다루는 게 사정의 주제입니다. 일단 이제 연결 리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배열과 연결 리스트에는 서로 간에 이렇게 장단점이 있는, 그러니까 이 둘은 어떤 게 좋고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배열이 더 적합하고 어떤 경우에는 연결 리스트가 더 적합하고 그런 건데, 그 장단점이 뭐냐면, 사실은 연결 리스트는 어떤 배열의 단점을 보완한 거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배열의 단점이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로 크기가 고정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부분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특히 C나 C++, 자바와 같이 어떤 범용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배열은 항상 우리가 배열을 생성할 때 크기를 정해줘야 합니다. 크기가 100이라든가 1000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배열의 크기를 정하지 않고 배열을 만들 수는 없죠. 물론 우리가 이제 그 배열의 크기를 나중에 더 키울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수업에서 Array Reallocation 우리가 여러 번 했죠. 하지만 이건 엄밀한 의미에서 배열의 크기를 키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배열의 크기를 키웠다기보다는 그냥 더 큰 배열을 만든 다음에 그쪽으로 이사를 간 거지 있는 배열의 크기를 키운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배열, 그리고 그것은 상당한 비용이 드는 거죠. 그 배열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이쪽으로 이렇게 새로운 배열로 옮겨야 하니까 그것은 꽤 시간적으로도 손해가 많은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궁여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매우 어떤 좋아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배열이 가지는 첫 번째 단점이라면, 두 번째 단점은 뭐냐면 이 배열의 중간에 새로운 원소를 삽입하거나 삭제할 경우에 상당히 곤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열이 이렇게 있고 이 배열에 이미 데이터들이 뭔가 이렇게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내가 맨 뒤가 아니라 이 중간쯤에 새로운 데이터를 하나 이렇게 끼워 넣어야 된다. 얼마든지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데이터들이 어떤 크기 순으로 정렬되어 있기를 원한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내가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할 때 아무데나 추가할 수는 없고 반드시 이 자리에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경우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중간에 데이터를 넣으려면 배열의 경우에는 중간에 새로운 데이터를 그냥 끼워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요 뒤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뒤로 한 칸씩 이렇게 얘는 요리, 얘는 요리 이렇게 한 칸씩 다 이사를 보내야 요 자리가 이제 빈 자리가 되고 그래서 그 자리에 새로운 데이터를 끼워 넣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어떤 데이터를 하나 삽입하거나 삭제할 때 다수의 데이터를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하필이면 내가 맨 앞에 새로운 데이터를 끼워 넣어야 된다면 모든 데이터를 뒤로 한 칸씩 다 이렇게 물려야 되니까 그것 역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매우 이렇게 비용이 비싼 오퍼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삭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열의 가운데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내가 삭제하려면 이 데이터를 삭제하고 이 자리를 그냥 빈칸으로 놔둬도 된다 이러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보통 이렇게 데이터를 배열을 우리가 사용할 때 중간중간에 빈칸이 있어도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그것이 대부분의 경우 또 다른 문제를 그러니까 또 다른 부분에서 결국은 어떤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배열에 저장할 때 항상 맨 앞에서부터 이렇게 꽉꽉 채워서 저장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게 되면 데이터를 삭제하게 되면 그 자리를 빈칸으로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뒤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또 앞으로 한 칸씩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를 삽입하거나 삭제할 때 다수의 데이터를 뭐 한두 개의 데이터가 아니라 한두 개의 어떤 상수 개의 데이터가 아니라 다수 개의 데이터를 뭐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배열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결 리스트는 이제 배열의 이 단점을 보완하는 대신 그래서 연결 리스트는 이제 이 배열의 금방 얘기한 두 가지 단점을 보완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길이에 제한이 없고 그 길이를 미리 우리가 정해주거나 이럴 필요가 없고 그냥 데이터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고 또 다른 데이터에 이동 없이 중간에 삽입이나 삭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연결 리스트의 장점입니다. 즉 배열의 단점을 보완했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좋은 점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매우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치명적일 수도 있는 단점이 있는데 그것은 랜덤 액세스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랜덤 액세스라는 말은 제가 어떤 의미로 쓴 거냐면 우리가 배열의 경우에는 내가 이 배열의 10번째 데이터를 읽어야 된다. 그러면 그냥 바로 이 배열의 이름을 우리가 뭐 A라고 하면 그냥 A10 이렇게 뭐 혹은 뭐 A9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바로 읽을 수가 있죠. 왜 이렇게 바로 읽을 수가 있느냐 하면 이 배열이라는 것은 이 모든 칸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일한 타입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니까 각 칸의 크기가 같으니까 이 배열의 시작 주소와 몇 번째 칸인지를 알면 간단한 산수로 시작 주소 더하기 한 칸의 크기 곱하기 내가 원하는 칸 뭐 이런 식의 간단한 산수로 이 10번째 칸의 주소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데이터에 내가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걸 이제 제가 랜덤 액세스로 이런 걸 보통 이제 우리가 랜덤 액세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좀 엄밀하게 말하면 배열에서 내가 어떤 칸에 접근하든
그 극한에 접근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은 거의 동일하다. 그러니까 배열의 첫 번째 칸을 읽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10번째 칸을 읽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물론 뭐 아주 엄밀히 따진다면 똑같다고, 왜냐하면 첫 번째 칸이면 이 덧셈 같은 걸 덧셈과 곱셈을 안 해도 되니까, 뭐 엄밀하게 그렇게까지 따진다면 뭐 완벽하게 똑같다 이런 건 아니지만, 기껏해야 이제 뭐 덧셈 한 번, 곱셈 한 번 정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고, 그게 이제 배열이 가지는 매우 중요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장점이고 우리가 배열을 선호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연결 리스트는 그 가장 중요한 장점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 리스트에서는 이런 랜덤 액세스가 불가능하고, 내가 그 연결 리스트에서 10번째 데이터를 읽고 싶으면 첫 번째 데이터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그 테이프를 아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CD도 잘 안 쓰죠. 요즘은 CD도 안 쓰고 대부분 USB 뭐 메모리 이런 걸로 대체됐으니까, 옛날에는 이제 자기 테이프라는 게 있었고, 또 음악 테이프 있었죠. 길거리에서 리어커에서 이제 음악 테이프를 써본 사람이 여러분 중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테이프이 이제 그런 거죠. 테이프에서 내가 10번째 노래를 듣고 싶으면, 그 CD에서는 내가 10번째 노래를, 거기에는 10번째 트랙을 듣고 싶으면 그냥 바로 거의 뭐 이렇게 특별한 시간 지연 없이 그냥 내가 10번째 트랙에 접근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자기 테이프에서는 내가 10번째 노래를 듣고 싶으면 첫 번째 노래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죠. 물론 패스트 포워딩 같은 걸 해서 좀 빨리 감을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한 방에 내가 10번째 노래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첫 번째 노래 빨리 감고 두 번째 노래 감고 이렇게 조금 빠른 속도로 10번째 노래를 찾아갈 수는 있지만, 그것은 이제 좀 랜덤 액세스라고 할 수는 없죠. 그게 연결 리스트입니다. 연결 리스트의 개념도 설명하지 않고 내가 얘기를 좀 너무 장황하게 한 것 같은데, 일단 그럼 연결 리스트라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리스트를 저장할 때, 이 예에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Monday, Tuesday, Friday, Saturday라는 4개의 어떤 문자열을, 그러니까 어떤 리스트인데, 이 리스트는 Monday, Tuesday, Friday, Saturday라는 4개의 데이터가 이 순서대로 저장되는 리스트인데, 이런 리스트를 저장할 때 누구나 제일 먼저 떠올리는 방법은 물론 배열입니다. 그래서 배열을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면 뭐 스트링 타입의 배열 데이터는 뭐 이렇게 new 스트링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데이터 0에는 Monday, 데이터 1에는 Tuesday,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컴퓨터 메모리에는 어떻게 저장이 되느냐 하면, 그 배열의 각 칸들이 이 컴퓨터 메모리에 이렇게 연속된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0번째는 Monday, 뭐 101번째는 뭐 이런 숫자들은 그냥 의미상 그렇다는 거지, 뭐 꼭 그 엄밀하게 이렇게 여러분이 따지진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의미상 이렇게 연속된 공간에 Monday, Tuesday, Friday, Saturday 이런 순서로 저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4번째 데이터를 읽고 싶으면 이 배열의 시작 주소 더하기 뭐 3 이렇게 하면 바로 4번째 칸의 주소가 계산이 되니까 이 데이터에 대한 랜덤 액세스가 가능한 거고, 그것이 배열입니다. 그런데 이제 linked 리스트는, 연결 리스트는 이 Monday, Tuesday, Friday, Saturday라는 이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저장을 하느냐 하면, 메모리에 어딘가 일단 이제 첫 번째 데이터 Monday를 저장을 하는데, 두 번째 데이터는 그 다음 칸이 아니라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아무데나 Tuesday를 여기에.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Monday 다음이 Tuesday다라는 정보가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만 하면 당연히 안 될 거고, 그래서 뭘 같이 저장하는가 하면 데이터 Monday와 그 다음에 내 다음 데이터의 주소, 그러니까 내 다음 데이터는 Tuesday인데 Tuesday는 지금 102번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Monday와 그 다음 내 다음 데이터의 주소를 이렇게 한 자리에 묶어서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Tuesday에 가면 Tuesday는 여기에 저장되고 내 다음 데이터에는 107번지에 있다라는 정보를 함께 Tuesday와 함께 이렇게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7번지에 가보면 Friday가 있고 내 다음 데이터는 103번지에 있다라는 정보가
같이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03번지에 가보면 Saturday가 있고, 그리고 내 다음 정보는 없다. 즉 내가 맨 마지막이다 라는 걸 null이라는 값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첫 번째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 105, 이 105라는 주소는 내가 따로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거기가 첫 번째 데이터가 거기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사실 배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열의 경우에도 이 배열의 시작 주소는 내가 따로 알고 있어야 되죠. 사실은 이 배열의 이름, 참조 변수 데이터가 저장하는 값이 바로 이 배열의 시작 주소입니다. 그래서 연결 리스트에서는 이 첫 번째 값의 주소는 내가 따로 기억해야 되고, 나머지들은 이제 그냥 첫 번째 값에 가보면 거기에 두 번째 값의 주소가 있고, 그리고 거기 가보면 두 번째 데이터와 함께 세 번째 데이터의 주소가 있고, 또 거기 가보면 세 번째 데이터와 함께 네 번째 데이터의 주소가 있고, 또 거기 가보면 네 번째 데이터와 이제 더 이상 데이터가 없다면 null, 또 있다면 또 다섯 번째 데이터의 주소가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저장하는 방법을 우리가 연결 리스트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연결 리스트는 이 길이에 제한이 없고 또 다른 데이터의 이동 없이 중간에 삽입이나 삭제가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이 데이터들이 이 배열에서는 내가 배열에 지금 이게 4칸인데 만약에 한 칸을 더 늘리고 싶다면 그 한 칸은 반드시 이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처음에 내가 이 배열을 4칸으로 잡았다면 그 다음 자리는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배열의 길이를 쉽게 이렇게 늘릴 수가 없는데, 연결 리스트의 경우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끝에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다, 데이터가 하나 더 끝에 추가하고 싶다면 실제로 그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아무 데나 이렇게 빈칸에 거기다가 그 다음 데이터를 저장하고 다만 그 주소만 이 자리에 써주기만 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으므로, 즉 길이를 늘릴 수가 있으므로 일단 배열처럼 이렇게 크기가 고정되진 않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삽입과 삭제를 할 때 다른 데이터를 이동시킬 필요가 없다는 건데, 그것도 당연한 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Thursday를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연결 리스트는 그 구조상 이 Thursday가 반드시 어떤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그냥 아무데나 이 Thursday가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Thursday라는 데이터를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면 그 Thursday가 꼭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거나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거나 이럴 이유는 전혀 없죠.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빈칸에 Thursday를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예선 지금 이 자리에 넣은 거죠. 그리고 뭐만 조금 손을 보면 됩니까? 우리가 이 Thursday는 예를 들어서 Thursday를 Tuesday와 Friday 사이에 이렇게 놓고 싶다면, 그러면 아까는 이 Tuesday의 다음 데이터가 107번지 Friday였으니까, 그런데 내가 Thursday를 Tuesday와 Friday 요 사이에 놓고 싶다면, 그러면 이 Thursday라는 값 자체는 아무데나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하지만 이제 Tuesday 다음이 Friday가 아니라 Tuesday 다음이 Thursday가 되니까 이 107번지라는 주소를 그냥 108번지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 Thursday 다음이 Friday니까 이 Thursday의 다음 값이 Friday죠. 그래서 여기에 107이라는 값을,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108로 바꾸고 여기를 107로, 이것만 하면 되죠. 이것만 하면 이 Friday와 Tuesday 사이에 우리가 훌륭하게 Thursday를 추가를 한 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이렇게 한두 개의 어떤 주소 값만 손봤을 뿐이지 다른 데이터들을 어디로 옮긴다던가 이런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새로운 데이터를 하나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삭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Tuesday를 삭제하고 싶다면, 이 Tuesday를 삭제하고 싶다면 그냥 얘는 삭제를 하고, 그러고 나면 아까는 Monday 다음에 Tuesday였는데 Tuesday가 없어졌으니까 Monday 다음에 바로 Thursday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Monday 다음 데이터가 102번지가 아니라 108번지에 있다. 이제 이렇게 요 값 하나를 이렇게 변경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이 데이터 하나를 삭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뭐 간단하다, 쉽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배열에서처럼 중간에 어떤 데이터를 끼워 넣거나 아니면 삭제하기 위해서 엄한 그 다른 데이터들을 막 무더기로 이렇게 뒤로 옮긴다던가 앞으로 당긴다던가 이런 일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매우 중요한 장점입니다. 그래서 연결 리스트의 개념과
연결 리스트가 배열과 비교해서 이런 장점을 가진다. 반면 이제 랜덤 액세스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요 첫 번째 데이터 먼데이의 주소밖에 없는데, 내가 여기서 프라이데이를 찾으려면, 프라이데이가 어디 있는지 찾으려면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러니까 먼데이에 가서 그 다음 데이터가 102번지에 있는데 가보니까 Tuesday고 프라이데이가 아니죠. 그 다음에 108번지에 가보니까 Thursday고 역시 프라이데이가 아닙니다. 107번지에 가보니까 프라이데이. 그래서 프라이데이는 여기 있구나. 이렇게. 혹은 그것은 뭐 우리가 값을 찾을 때는 배열의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죠. 쭉 처음부터 비교해 보지 않고서는 어떤 값을 찾을 수가 없는 거니까. 제가 잠깐 지금 말을 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랜덤 액세스라는 것은 이 리스트에서 네 번째 데이터를 내가 액세스하고 싶다면 네 번째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그냥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첫 번째 데이터로 가서 이 102로 가야 두 번째 데이터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이 108을 봐야 세 번째 데이터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107을 봐야 네 번째 데이터, 즉 네 번째 데이터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첫 번째 데이터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따라가 볼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것이 이제 랜덤 액세스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배열의 경우에는 네 번째 데이터, 그냥 바로 간단한 주소 계산으로 네 번째 데이터를 찾을 수 있지만, 연결 리스트에서는 내가 그 리스트 상의 네 번째 데이터를 찾고 싶으면 첫 번째 데이터에 먼저 가서, 그러면 걔가 두 번째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두 번째 데이터에 가야 걔가 세 번째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이런 식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연결 리스트의 기본 개념인데, 우리가 그림을 항상 이제 이렇게 그리면 너무 장황하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연결 리스트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할 때는 이제 요 밑에 있는 요런 스타일의 그림을 이용해서 연결 리스트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연결 리스트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항상 어떤 데이터와 내 다음 데이터의 주소는 항상 같이 붙어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와 내 다음 데이터의 주소가 따로 떨어져 버리면 이것은 뭐 아무것도 아닌 무의미한 게 돼버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데이터와 내 다음 데이터의 주소라는 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한 쌍의 데이터를 우리가 보통 노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결 리스트의 노드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릴 때, 그러니까 첫 번째 노드가 있고 그 첫 번째 노드의 요 칸에는 두 번째 노드의 주소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는 요 두 번째 노드의 주소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또 두 번째 노드의 요 칸에는 세 번째 노드의 주소가 있다, 저장되어 있다라는 걸 이렇게,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건데, 이 그림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연결 리스트를 다룰 때 항상 첫 번째 노드의 주소는 내가 따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고, 이 첫 번째 노드의 주소를 잃어버리는 순간 여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첫 번째 노드의 주소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죠. 그러면 첫 번째 노드에 가면 두 번째 노드의 주소가 있으니까 두 번째 노드가 어딘지 찾을 수 있고, 두 번째 노드에 가면 세 번째 노드의 주소가 있으니까 또 찾을 수 있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노드는 이렇게 넣어리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연결 리스트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